2차 방정식. 당연히 2차 방정식은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3 때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3 때 공부한 거는 2차 방정식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공부했는데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에 대한 정의를 일단 공부를 했었고요.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죠?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네. A가 0이 되어서는 안 돼.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을 C라고 이렇게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 3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이거 배워요. X의 제곱은 4 해가지고 X의 제곱은 4, 4는 X의 제곱, X는 4의 제곱 끝 해가지고 양수 4의 제곱끝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지금 보시면 뭐예요? x 제곱이고 등식이니까 2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쵸?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건데 1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단에서 뭐 배웁니까? 우리도 기억 안 나죠? 인수분해 배워요. 인수분해. 부수분식 인수분해. 기억납니까? 중3 똑같아. 그래서 인수분해 때 어떻게 4 넘겨서 4 넘기면 x제곱 빼기 4는 0 해가지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돼서 그래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 좌변의 인수분해를 한 후 x값을 구하는 걸 갖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얘 0 되는 x값, 마이너스 2, 얘 0 되는 x값, 2 해서 뿔만이라고 구했었고 중3 때 있었던 거 중3 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주지는 않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x의 제곱 더하기 뭐 하지? 2x 빼기 4는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2가 돼도 점수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이다? 근해 공식에 집어넣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어떤 느낌이냐? 무슨 느낌을 말하고 싶냐면 등호가 있어요. a, b, c, x 4개의 문자가 있어. 그럼 4개의 문자에서 하나 맞추기 놀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맞출 건데 a, b, c를 알려주고서는 뭘 구해라? x를 구해라. 또는 거꾸로 A랑 B랑 뭐 여기 A랑 B를 알려주고 C를 구하라는 문제라면 X도 알려줘야겠지. A, B, X 알려주고 C 구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이런 관계. 한편 우리 중3 때는 근호안이 B의 제곱 빼기 근호안이 지금 B의 제곱 빼기 4H인데 요 근호안에 있는 요 B의 제곱 빼기 4H가 중3 때는 요 b의 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었죠. 근호안이 음수면 우리는 해가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 b의 제곱 빼기 c 그 다음에 요 b의 제곱 빼기 4ac가 만약 0이야 0. 이거 0이라면 루트 0. 0이면 있을 필요가 없지 얘가. 얘가 0이면 있을 필요가 없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얘도 있을 필요가 없지. 결국 2차 방정식은 x값이 2개 존재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만 띵 나와.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나 정근을 갖는 경우죠? 중근을 갖는 경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x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똑같은 근이 2개여가지고 한 번만 표현할 뿐이었지. 그래서 얘를 b의 제곱 빼기 4ac가 0이 됐을 때는 똑같은 근이 2개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 요 b의 제곱 빼기 4ac가 양수래 양수. 이 b의 제곱 빼기 4ac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 7이라고 가 7? 그러면 플러스 루트 7 빼기 루트 7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존재하는 거죠? 2개 존재하게 돼서 우리는 이 b의 제곱 빼기 4ac를 뭐라고 부르겠다?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판별식 t라고 부르겠다. 언니 원피스 보는 것 같던데? 고무고무고무 아닌가? 그래서 이 b의 제곱 응? 봤었죠? 네. b의 제곱 빼기 4ac를 판별식 t라고 부르겠다. 판별식 t 디스크리미네이션 디스크리미너트? 모르겠다. 하여튼 디스크리미 뭘로 해? 그래서 판별식 판별하다.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그런데 아시다시피 b의 제곱 빼기 4ac가 음수인 경우라면 중3 때는 근호한이 음수면은 해가 없다라고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b의 제곱 빼기 4ac가 음수인 경우도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요 b의 제곱 빼기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이 0일 때 서로 다른 미안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수인근을 갖는다. 줄여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약속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또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그러니까 지금 봤지만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 알파나 베타는 x값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x값 두 개를 말하는 거고 x값들을 말하는 건데 2차 방정식은 방금도 보셨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이 근과 요 개수 A, B, C와는 관계가 있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됐었죠. 더 나아가서 요 다음 단원에서 고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3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3차 방정식 복습해보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0이라고 하게 된다면 3차 방정식의 단 설정이 되기엔 조건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A는 0이 아닐 때 역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말하고 싶고 똑같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 1차 함계수.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역시도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이게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세 근의 곱은 일단 얘는 이렇게 다 적자. 얘는 둘이 곱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여기서 곱만 좀 볼 건데요. 곱은 요 부호가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짝수차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은 항상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쪽이 이제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올 겁니다. 항상 곱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올 거예요. 곱은 이 패턴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4차, 5차 뭐 나중에 심심하면 뭐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100x의 100제곱 더하기 99x의 99제곱 더하기 101이라고 101? 100이라서 100.
101 x의 100제곱 100 x의 99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는 0이 100차 방정식인데 100차 방정식에 근이 100개가 있겠죠?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100. 얘가 모든 근의 합이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2차원식에서는 하지 않을 건데 이걸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이 될 건데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고민만 따지시면 되는데 2차랑 3차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쉬워요. 짝수면 플러스 뭐가 따라갈 거고 홀수 차일 때만 마이너스 뭐가 따라갈 거거든. 근데 얘 짝수차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데 2차 방정식에서 한편 다시 2차 방정식 갈게요. 이거 잊어먹으면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지. 기술은 됩니다. 2차 방정식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나왔어. 뭐 해볼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요런 문제가 나오겠대. 그러면 아시다시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두 가지 뭐였죠? 방금 한 근과 개수의 관계랑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쓸 준비를 하셔야 돼.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방금 쪽에 근과 x값이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하고 두 번째는 대입. 문제 패턴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과 개수 관계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쓸 생각하시고 또는 대입은 뭐야? 이 방정식의 x값이 알파래. 따라서 이 x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래서 2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마이너스 6은 0. 또는 베타 대입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2베타의 제곱 빼기 3베타 빼기 6은 0. 요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거꾸로 이 두 관계식을 보니까 요 문장이 생각이 나십니까? 거꾸로? 네, 얘 딱 보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 2알파의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6은 0, 2베타의 제곱 빼기 3베타 빼기 6은 0이 나오면 x를 대신 쓰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구나. 됐니? 오케이 있어요? 한번 볼까? 문제 좀 바꿀게. p의 제곱 빼기 2p 더하기 3은 0과 q의 제곱 빼기 2q 더하기 3은 0이야. 그때 신경 이 두 조건을 보고 p 더하기 q는 얼마일까요? 문제 나왔어. 얼마일까요? 호두 과자 먹을래요? 돼요? 네. 잠 깨세요. 먹고. 하나 더. 하나 먹을래요? 더 드실래요? 네. 네. 오늘 다 먹어버려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정답은 마이너스 그냥 2. 왜? 마이너스 점 있으니까. 응. 자, 지금 보시다 다시 얘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다. 얘를 딱 본 순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의 두분이 pq가 되는 거고 근거에서 관계가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거꾸로 언니 갔어? 한 번만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때 근과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대입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 근과에서 관계에 의하여 두 분의 합은 뭐가 됩니까? 2분의 3. 두 분의 곱은 그러니까 이건 아시겠죠? 보여요? 그 다음에 대입. 대입은 뭐야? x 대신에 요 알파나 베타를 각각 대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럼 대입했고요. 대입을 했어. 이렇게 두 식을 만들 수 있겠지. 네.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렇게 기억 관계식과 니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거꾸로.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보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기억과 니은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 알파 자리에 베타 자리에 x를 썼을 때의 2차 방정식을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네. 이해 가셨어요?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거꾸로 나올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고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투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관계식이 나오고 좌변이 네모가 하트고 하트라고 주면 우리 뭘 생각하면 되냐? 하트는 네모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돼. 네모는 하트고 하트는 네모다 이거야. 이거 생각하시면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그럼 거꾸로 이제 근데 알파 베타를 아니면 또 꼭 이렇게 바꿔준다고 PQ로 P의 제곱 빼기 2P 더하기 3은요 Q의 제곱 빼기 2Q 더하기 3은 0일 때 우리는 PQ 자리에 X를 써서 이런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PQ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 두 분의 합이니까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 가시나요? 네. 거꾸로 이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 아쉽죠? 네. 하나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옆에 있어요. 그쵸? 여기 옆에. 서브웨이 옆에? 네, 서브웨이 옆에. 서브웨이 옆에요? 서브웨이 옆에. 그 렌즈 거기 옆에 있는 거 아닌가? 그 몰라요. 네, 뭐가 있어요. 렌즈미? 렌즈미? 오렌지? 금방? 아무튼 서브웨이 옆이면 서브웨이는 거기에 있잖아. 그 천연 가방 앞에. 뜯은 척. 그럼 오렌지다. 자, 수완지구에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던데. 에그드라 없던데. 에그드라 없죠. 에그드라? 샌드위치. 계란 넣어서 하는 샌드위치. 수완지구에 에그드라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이거는 중3 때도 역시 한 거죠. 2차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당연히 a는 0이 아님. a가 0이 아닐 때 아까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근이 있는데 요 개수에 대한 수에 제한을 걸었어. 브레이크를 걸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유리수다라고 한정을 지었어. 근데 이 x 값이 무리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루트 5라고 할까? 그럼 다른 한글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3 마이너스 루트 5 편리수가 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A, B, C가 이거는 중3에서 배운 이게 방금 한 거 중3이고요. 이제 고등학교는요. 고1은 이 A, B, C가 실수라고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랬을 때 한 근이 2 빼기 3i야. 그럼 또 다른 근은 아시다시피 켤레 복소수이 누가 되겠다? 2 더하기 3i가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A, B, C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A가 1이라면 A가 1일 때 1을 생각하면 되겠네. 이 다음 2차 방정식에서 BC가 실수이고 한근 2 빼기 3i다. 그때 BC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를 근이 얘니까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도 배웠지만 한근이 2 빼기 3i일 때 모든 개수가 다 실수야. 그렇다면 나머지 근은 편례복소수인 2 더하기 3i가 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2 빼기 3i와 2 더하기 3i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따라서 없어지고 없어져서 4는 마이너스 b, b는 마사가 될 거며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합정식 쓰면 되겠죠? 2 빼기 3i, 2 더하기 3i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하여 a분의 c, c가 되겠다. 4 더하기 9 그래서 c는 얼마?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유형별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 뭔데요? 아, 호두 과자. 나중에 뭐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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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셨나요? 죄송합니다. 응? 응. 자, 일단 56, 57쪽 봅시다. 56, 57쪽 뒤에서도 비슷한 패턴들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씩 한 페이지 볼까요? 자, 56, 57쪽 질문. 56, 57쪽. 398번. 398번 해봅시다. 397번 해주세요. 397번도 봅시다. 397, 398. 어려운 건 아닌데 390번도 살짝 보고 갈게요. 390번 하고 387번도 보겠습니다. 먼저 387번 보겠습니다. 387번을 왜 보고 싶었냐 하면 지금 약간 좀 특별해요. 2차 방정식인데 387번 보면 살짝 특별합니다. 보통은 개수가 유리수 또는 정수로 이렇게 주는 편인데 얘는 지금 무리수로 2차 개수로 시작하고 있죠. x의 제곱 빼기 3 루트 2x 더하기 루트 2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건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공부했었던 그 룰이 적용되지 않는 애야. 얘는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인 경우에는 그 룰이 적용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런 2차 개수가 지금 얘도 무리수 다 무리수인데 일단은 이 방법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2차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돼.
요 2차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든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루트 2 빼기 1의 켤레수인 루트 2 더하기 2를 다 곱하겠습니다. 루트 2 더하기 2를 전부 다 곱할게요. 그렇다면 얘는 합차함수식이가요. 앞에 거 제곱 2, 뒤에 거 제곱 1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1x의 제곱, 그래서 유리수가 됐고요. 얘는 분배법칙 좀 쓸까요?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은 뭐 되나요? 1 더하기 루트 2가 되나요? 2루트 2? 1 더하기 루트 2가 되네. 얘는 1 더하기 1루트 2 x가 되겠네.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하기도 하고 전개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천천히 봐보세요.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얘를 뭐 할 거라고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좀 쉬운 숫자 배열로 만들어주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을 인수분해하면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두 정수는 2, 3은 6이지만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는 2 곱하기 3이었지만 얘는 마이너스 2 마삼을 곱한 걸 보는 거잖아. 여기도 보시면 얘기는 두 무리수의 곱은 양수다요 일단. 근데 두 친구의 합이 둘이 더해봐. 둘이 더했더니 얼마야? 어머 얘네. 그렇잖아. 둘이 더하면 그쵸? 루트 2 루트 2 더하면 2 루트 2. 그 다음에 유리수 1. 그죠? 두 친구의 합이 x 앞에 있는 개수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 이거 마마 곱한 거군요. 그렇지.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x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돼서 그러므로 x는 얘 0 되니까 루트 2 더하기 1 또는 얘 0 되니까 x는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그냥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이중근호 나오면 이중 근호 안에 또 근호 나오면 이중근호 형태가 돼서 너희들이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 형태를 쓸 수가 없고 다시 한 번 더 가끔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계수가 무리수일 때 그때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하는데 살짝 두 종류야.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지금 바로 보였지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해? 이거 전개하면 2 더하기 루트 2가 되죠? 그쵸? 2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그러면 2 더하기 전개하면 2 더하기 루트 2는 2 더하기 루트 2는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1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죠? 어떤 수 곱하기 1이잖아. 그래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얘네 둘이 합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 3 더하기 루트 2로 전개한 형태로. 얘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루트 2 더하기 1과 루트 2의 합이 x 앞에 있는 개수로 왔고 어떤 경우는 얘를 전개한 이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아셨죠? 요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번 는 이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이해. 진경 읽어보세요. 390. 뭐라고요? 네, 읽어보세요. 2차 방정식 K.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k 더하기 1b는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 근을 가질 때 실수 a, b에 대해 a 마이너스 b 값은 무엇이요? 네. k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k 더하기 1 b는 0
이거 개념 공부할 때도 여러 번 강조는 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 문제의 패턴이 문제의 조건이 두 조건이 나올 건데 조건 하나는 항등식 개념의 조건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조건은 근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야. 실수 k의 값에 없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을 줄 거라고.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방정식을 주고 나서 지금 진경이도 읽었지만 얘가 지금 문제의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이걸 먼저 하려고 쓴다고. 얘가 뭐라고 보면 k에 관한 항등식이죠.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먼저 보면 안 돼. 뭘 봐야 되지? 항상 근이 먼저야. 누가 먼저야? 근에 대한 조건을 먼저 이 방정식에다 도입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실수 k값 관계없이라고 하는 항등식 개념을 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x는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별거 있나요? x에다 1을 대입하자라는 거죠. x에다 1을 대입해주고 한편 진짜 중요한 거. 지금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k인데 분명히 문제에 2차 방정식이라고 앞서게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앞에가 실수가 아닌 이렇게 미정계수가 왔을 때 조건 k는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선제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깔고 가시고 그 다음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니까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k 1 대입하니까 a 분배합시다. bk 더하기 b는 0 되고 자 이거 썼습니다. 그리고 남았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로 묶어줘야겠네. k가 있는 친구들 모여라. k가 없는 친구들 모여라. k가 있는 친구들 1 더하기 b k가 없는 친구를 a 더하기 b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또 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b도 0 돼야겠죠? 그래서 b가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1 되겠네. b는 마이너스 1 a는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맞춰주세요. 397번 보겠습니다. 이거 3월 보고에 나왔던 문제가 비슷해요. 중3 거니까요. 397번이요? 중3 거야, 중3 거. 398번도 중3 겁니다. 중3 때 다 풀었었어요. 맞췄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풀어야지? 풀어봅시다. 혜인 읽어볼까요? 39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가 있다. 이 종이의 네모퉁이에서 한 면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로 직립면체 모양의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192cm 제곱이가 되었다. 처음 종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조기의 종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직사각형의 종이가 있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짧은 거를 기준으로 잡죠. 얘를 x라고 잡으면 당연히 가로는 2x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아시죠? 얘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엄청 쉬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쪽 정사 이렇게 잘라내고
정사각형 잘라내고 대충 할게요. 여기 정사각형 잘라내고 여기 정사각형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자를 만들었대. 뚜껑 없는 상자를. 이해하셨나요? 그럼 결국에 얘도 그러니까 뚜껑만 있으면 증명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부피 구하래, 부피. 여기 부피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얼마를 잘라냈으니까 몇 센치? 2cm? 2cm 잘라냈어. 여기에 그럼처럼 얘가 2, 얘가 2. 이해갔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잘라내고 얘를 잘라내서 세우고 세웠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얘가 2야. 얘도 2고. 그럼 요 점부터 이 점까지 이 3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2x 빼기 4. 얘가 x니까 얘도 2 빼고 2 빼면 당연히 얘는 x 빼기 4가 되겠죠? 저 x 빼기 4가 요 세로의 길이가 될 테고 2x 빼기 4가 가로의 길이가 될 테고 높이는 얼마가요? 2. 그렇지. 2. 이 높이가 되겠죠. 보이시나요? 네. 2. 보이시죠? 얘 부피가 얼마라고요? 192. 얘 부피가 192. 그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2 높이 얘가 192가 되겠다. 놀면 뭐하니? 이게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하면은 2, 9, 18, 2, 6, 22 이렇게 되고 이거 다시 1로 묶어버려. 1로 묶어버려. 그럼 x 빼기 4는 96 되고 약분해. 보통 이거 전개하는데 에이 고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전개하고 해. 그럼 2, 4, 2, 8, 48 돼서 요 가로 곱하기 가로가 여기 있네. 얘를 세모, 얘를 네모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세모가 네모보다 2차이, 둘이 2차이 나잖아. 2차이. 그래서 곱해서 48이 되고 2차이가 되는 두 정수 찾아내면 되지. 누구? 68. 그러면 얘가 8이고 얘가 6이어야 되죠? 네. 얘가 8, 얘가 6. 따라서 x는 10이면 되겠네요. x는 10. 이렇게. 가로 길이고요, 세로 길이고요. 해서 다 구하랬구나. 그래서 세로는 10cm, 가로는 20cm. 중3 거. 중3 거. 근데 어떤 학교는 이번에 뭐 모의고사 문제 한두 문제 낸다는 학교도 있던데. 친구들 학교도 없군요. 자, 그 다음에 398번.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하였더니 처음의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 이때 X의 값은 만약에 이제 요런 거야. 이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짱구 용돈이 10,000원이었어. 짱구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 1,000원이라고 하자. 1,000원이었는데 수학 시험을 잘 봤다고 엄마가 20% 용돈을 인상했습니다. 올려줬어. 그럼 1,000원에 대한 20%는 아시다시피 200원이죠? 200원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00 곱하기 원래 가격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되죠? 그래서 1,200원이라는 용돈이 될 텐데 얘를 이렇게 식을 만들자고. 어떻게? 1,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만들 거야. 이 훈련해야 돼. 1,000원에 대하여 20% 인상된 요 가격, 요 1,200원을 만드는 식입니다. 요 식이 이렇게 곱하면 원래 용돈 1,000원, 이렇게 분배하면 인상된 용돈 200원. 이해 갔나요?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만약에 A1짜리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X% 인상이 됐대. 그러면 그때 인상된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요 표현.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고 반대로 엄마가 얘가 말을 안 듣는다 봐. 삼겹살이라고 놀렸나? 아무튼 20%를 깎아버렸대. 인하해야 됐대. 그럼 당연히 1,000원에서 20% 깎으면 800원이 될 텐데 그 깎여진 인하된 가격 800원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어떻게?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20 이렇게 곱하면 원래 용돈, 이렇게 곱하면 깎아진 용돈, 인하된 용돈. 그래서 1000 빼기 200에서 800원. 마찬가지로 B1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얘를 Y% 인하해. 그러면은 얘는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Y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해하세요? 누구 거? 밖에. 우리 건 아니지. 네. 자, 398번 보면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A1이라고 합시다. A1. A1인데 이게 너무 잘 팔리는 얘가 근데 원재료값 상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어. 그래가지고 X% 인상을 했대. 이 물건 A1짜리 가격을 X% 인상을 했어. 그러면 X% 인상된 가격은 원래 가격 A에다가 방금 배웠죠?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하면 이 친구가 바로 X% 인상된 물건의 가격이 되겠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안 사버려. 그럼 안 사면 나 손해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세일, 할인해야지, 할인. 그래야지 할인했대. 얼마 했냐면, 안 되겠다. 네, X% 인하했대. X% 인하. A1에 대해서 인하한 거야? 요 노랑이에 대해서 인하한 거야? 요 세모원에 대해서 인하시킨 지금 이 X% 인하했다는 소리는 문제를 읽어봤더니 세모 가격을 인하한 거야? 이 네모 가격을 인하한 거야? 네. 그렇지, 네모 가격을 인하한 거야? 올라간 가격, 이 가격에 대한 X%를 인하한 거야? 이해하셨죠? 네.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적어야지. 따라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요 노랑이에 대한 X% 인하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곱하면 원래 요 노랑이 가격 이렇게 곱하면 인하된 가격. 따라서 근데 그랬더니 처음에 가격보다 9%가 낮아져 버렸대. 이 가격이 처음에 가격보다 9%가 다운됐으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9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 표현법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고 3차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3차만 인하된다, 인상, 인하 이 표현 방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수학 1에 가면 고2 때 배우는 수학 보면 등비수열에 대한 거기서도 되게 잘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봅시다.
있지만 a는 양수니까 등식 양분을 a로 나누겠습니다. a로 나누면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전개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1 합창 공식이잖아. 1 마이너스 만분의 x제곱이 되겠죠? 얘는 얼마야? 1 마이너스 100분의 9. 짱 쉽네. 양변에 1 더하면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바뀌고 양변에 만 곱하자. 만 곱하면 x의 제곱은 900.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될 텐데 당연히 음수는 아니겠죠? 그러므로 x는 30